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위 이제 일극 체제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와해가 되느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있는 이른바 비명계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결국은 야당 내부의 그 구심력이 오히려 풀어지는 거 아니냐, 비명계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측이 나와서 그런지 벌써부터요, 강성 친명계는 오히려 여당보다 야권 내 비명계에 대해서 더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비명계 인사들을 겨냥해서 움직이면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알려져서 이건 도를 넘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친명계 일각에서는요, 비명계를 향한 경고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주말 사이 비명계 낙선자 중심 원외 모임인 이 초일회가 다음 달 1일 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라는 이제 언론 공지를 띄우는 등 이 비명계의 움직임이 조금씩 전해지니까 비명계의 행보를 비판하며 이 내부 단속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적인 친명계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비명계는 지난 총선에서 이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 일정하게 판단을 받은 분들이다. 이 비명계의 움직임이 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스원에 이 비명계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욕먹을 짓이고 해봤자 족탈불급, 그러니까 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자신의 SNS에 마르쿠스 아울레일리우스의 명상록 중에서라는 제용의 글과 함께 이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로 이 로마의 현명한 황제, 5황제, 5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고요. 그가 쓴 명상록은 주로 전쟁터에서 쓰였는데 이 대표가 1심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을 전쟁에 비유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한 이 의원은 명상록 발췌를 통해서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며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에둘러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도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입는 법이 없다며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는 구절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지금 당내 비명계, 물론 일부에서는 비명계가 지금 실체가 있느냐, 워낙 친명계판으로 다 모든 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비명계는 실체조차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비판과 공격이 또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죽이겠다는 이런 아주 거친 표현을 썼고요. 또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좀 신격화하는 듯한 신의 종이다, 신의 사제다, 여기에 비유하는 또 그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내 일종의 비명이라고 분류가 되는 친문계 현역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 이후에 부당하다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이재명 대표의 위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주류 세력으로 다시 한번 엎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 또 이 재판마다 3심까지 간다면 12개의 선거 결과를 우리는 맞부딪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부 단합이 더 중요할 텐데 이런 자극적인 말들은 사실 우리 내부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발언은 상대당을 고려했을 때도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워낙 일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일극이 무너질 경우에 지금 거의 혼돈 상황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득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지금 죽이겠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의 신에 비유한 이런 이야기는 정말 극단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민주당의 지금 어떤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아마 이제 앞으로 의원들이 겉과 속이 다른 체제로 저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입으로는 거친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지금 사법부는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저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그럼 그걸 무시하고 뭔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탄핵과 헌법 개정 저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플랜 B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어떤 이재명 후계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걸 워낙 기득권들이 세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아마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아마 권력 다툼의 어떤 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현실을 알고 현실에서 어떤 퇴로를 뭔가 어떤 이 후퇴를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질서 있지 못하게 할 경우는 굉장한 내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아마 다음 주나 이제 내년쯤에 가서는 뭔가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가 뭔가 내분적인 수습을 하기 위한 뭔가 결단해야 될 시점이 저는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